자, 오늘은 25페이지를 읽어드릴 차례이므로 이 본문을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엔 주소에 근무 중이었고 특별한 기술도 없이 경력이라고는 화물차 운전 경력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여태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약 보름을 생각하고 아내와 지방행을 결정했다.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선택을 잘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이사할 집을 알아볼 시간이 빠듯했다. 그때마다 장모님께서 손수 발품을 하시고 집을 알아봐 주셨다. 하지만 우리가 장모님께 보낸 돈으로는 폐가를 연상케 하는 집들만 살 수 있을 뿐이었다.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장모님께서 직접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계약해 주셨다. 솔직히 나는 신용불량자이다 파산자이기에 금융거래가 제한되었다. 그런 내가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라도 집을 마련한 우리는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새 터전에서 새로운 직업인 기계 가공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다. 이곳에서 나는 이방인이었다. 특히나 말부터가 서울 말을 하고 있어 다들 묻는다. 원래 이쪽 분이 아니죠? 라며. 나는 기계 가공 분야가 생소하지만 열심히 배워나가면 당당한 기술자가 되겠다 싶어 주 야간 가리지 않고 다녔다. 문제는 갑자기 찾아왔다. 기계 가공을 위해 알루미늄 소재를 기계 안에 장착하는 과정 중 팔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양쪽 팔꿈치가 펴지지 않는 것이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잠을 잘 때조차도 팔꿈치를 펼 수 없어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다. 결국엔 압박 붕대를 양쪽 팔꿈치에 감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소염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다. 나는 정밀 진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병원을 찾아갔다. MRI 촬영을 위해 입원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담당 의사는 사진을 보여주며 나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심각하다고 했다. 양쪽 모두 연골은 없어졌고 그로 인해 뼈가 이탈된 상태였다. 더욱이 골다공증이 증상이 있어 뼈가 약해졌다고 한다. 나이로 치자면 80세나 되어야 나올 법한 증상이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평생 거의 놀고 먹는다는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과장된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힘든 일 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보다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접해보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은 몸이 망가지기 일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나이 들어서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반대의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그 사람은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는 그걸 비유로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간 나는 수술이 가능한지 물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 의학으로 이런 문제가 수술이 안 된다는 답변에 황당하기도 했다. 현재 기계 쪽 관련 일은 되도록 피하라고 했다. 제일 나은 방법은 팔을 쓰지 않는 것이라 했다. 도대체 무엇을 하란 말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찾으며 방황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톡뼈인 사람도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다 보면은 뼈가 많이 약해지거나 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나는 생명에 위협적인 사고를 여러 번 겪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달랬고 운이 좋아서라며 아무렇지 않게 스쳐 보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내게 충격이었다. 지금에 와서 다른 일을 알아본들 팔꿈치와 관련 없는 일이 어디 있나 생각했다. 사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파트 대출금과 아이들 학교 문제 등 돈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예전에 몸을 혹사하며 골판지 원단 배송을 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일만 했던 내가 한없이 처량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져 갔다. 처방전은 소염 진통제뿐이었다. 이젠 압박 분대를 받아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퇴근 후 곧바로 동네 헬스클럽 관장님께 무작정 찾아갔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한 후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 운동은 상당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퇴근 시간 저녁 8시 30분이 되면 체육관으로 향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 11시 경이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퇴근 후의 삶은 재활치료에 힘을 썼다. 관절이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서서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팔꿈치를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의 마찰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통증은 사라졌다. 관장님의 말처럼 팔꿈치 주변 근육을 발달시키니 자연스레 통증이 사라진 것 같다. 나의 결정이 옳았다. 지금은 정상이 못지않은 힘을 써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 인생에서 다시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기억이기도 하다. 팔꿈치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운동 중이다. 절망과 우울을 이겨내게 해준 새벽 독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굴곡을 넘는다. 굴곡은 감당하기 벅차게 다시 다가오더니 이내 한계점을 넘어서면 절망하게 되고 우울해져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다. 그럼 절망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인간에 있어 최대의 불안, 공포는 죽음이지만 근본적으로 두려운 것은 의지나 행위 이 주체인 나 자신의 목표를 잃는 것이며 이러한 나를 잃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우울이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또 다른 뜻으로 반성과 공성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을 말한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로함은 다른
아닌 책 한 권의 글귀였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 3월인데 사실상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되면서 왜 이렇게까지 급속히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3월이 되면 새학기와 새학년이 되어서 각국의 학교들이 개학을 하거나 또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모내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이로 인해서 슈퍼 전파가 발생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인들이 모두 우울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게 기본적인 행위나 모든 일이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우울해진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나는 공군 도서관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근무했다. 군생활 2년째 되던 동기생 결혼 소식에 차를 몰고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동기생 한 명과 함께 진주로 향했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늦은 밤 강원도 태백산 국도를 넘어오던 중 내리막길에서 코너를 돌지면서 그대로 처박히고 말았다. 그냥 낭떠러지가 아니었기에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동기생은 배를 부여잡고 서 있었다. 우리 둘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 내가 운전을 했고 동기생은 옆에서 의자를 눕힌 채 자고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다만 말을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혀로 이리저리 확인을 하던 중 이빨 하나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나중에 차량을 확인해보니 핸들에 이빨이 부딪혀 정확히 앞니 하나만 빠진 것이었다. 보고도 신기했다. 얼굴은 멀쩡한데 이빨 하나만 부딪혔다. 동기생 역시 배를 부여잡고 약간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사고 발생 경위를 작성하기 위해 당당 파출소를 찾았다. 대뜸 파출소 소장님께서 내가 경찰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고 나서 사지 멀쩡한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인생을 다시 산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셨다. 차량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폐차를 결정했다. 나는 앞니 하나만 빠진 것 빼고는 엑스레이상으로는 아무 이상 없었다. 하지만 약 한 달 동안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누군가 부추겨주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래서 내 자취방 바로 옆 동기상 집에서 신세를 져야 했다. 약 일주일 신세를 지고 일상적인 내 생활 터전으로 돌아왔다.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한 안림이는 마치 TV 속 연구를 떠오르게 했다. 애써 웃어보려 했지만 저는 웃지 못했다. 거울 속 나는 내가 아니었다. 이제 나머지 본문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